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던집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68세 임춘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40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아들을 홀로 키워낸 그녀가 이제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 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철없는 아들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겠다고. 정신 차리거라. 어머니, 제 정신이 이렇게 또렷했던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내가 지훈이 어미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냐? 적어도 내 아들 지훈이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이혼을 해도 지훈이는 여전히 제 아들이에요. 지훈이 어미가 키우겠다고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범순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내 아비와 헤어졌는지 잊었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외아들 장범수에게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임 씨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만든 아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미리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임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50일 만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술, 도박, 여자 문제로 악명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임신 후에야 알게 되어 아이를 품은 채 남편의 폭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국 다른 여자 때문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아기는 어쩌라고요? 내가 낳았으니 내 책임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인간. 나를 탓하지 말고 날 떠나게 만든 내 자신을 돌아봐. 그렇게 남편은 새 여자와 사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눈빛, 동정 어린 여자의 표정, 그리고 무참히 짓밟힌 아기의 흰 베넷 저고리. 아마 임 씨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신생아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던 임 씨. 젖을 찾는 아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임 씨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지할 친정 부모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직 젊은이 재혼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아이도 있고. 그래도 요즘은 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재혼해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임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새 가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도 12년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며 임 씨는 비로소 작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손자의 대학 입학과 결혼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아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웬일로 왔니? 일 때문에 왔어요. 토요일 오후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 일이라고? 더 이상 출장 안 간다며? 오늘 토요일 아니니? 네,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마침 이 근처에 용무가 있어서. 그래? 이 근처라 다행이구나. 일 끝나고 여기서 자고 가렴. 환경 관련 공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젊었을 때 잦은 출장을 다녔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충청도로 출장 온다니 회사가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 주말까지 일하면 쉴 때가 있기는 하니 일요일에 쉬면 돼요. 초과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거지? 걱정 마세요. 아들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나가니?
저녁 무렵에 나갈게요. 저녁에? 이상한 회사구나. 아들은 오후 5시경에야 집을 나섰고 돌아온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잠에서 깬 임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널 기다리다 잠들었네. 이제 들어온 거니? 네,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아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을 마셨구나? 네, 일 마치고 동료들과 잠깐 한잔했어요. 그래? 난 또 이 시간까지 일했나 싶어 회사 욕할 뻔했네. 아니에요. 주무세요. 저도 씻고 잘 거예요. 아들은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씨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게 어제 범수가 어머님 댁에서 잤다고 하던데. 응, 출장 왔다더라. 너한테 말 안 했어? 안 말했어요. 그냥 어머님께 패 끼치신 건 아닌지 해서요. 무슨 패겠니? 내 아들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회사가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알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렴. 전화를 끊고 임씨는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 후로 아들은 매주 말마다 임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일은 언제 끝나니? 좀 쉬어야지. 왜 회사에서 너만 이렇게 부려먹어? 지훈이 엄마도 걱정하던데. 그러자 아들이 신발을 벗다 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엄마와 통화하셨어요? 응, 지난번에 내가 다녀간 후에 전화 왔었지.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없었는데 왜 그러니?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나가? 저녁 먹고 나갈게요. 연락 오면 가야 해서요. 그래, 저녁은 차려줄게. 임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요즘 지훈이 공부는 잘하니? 뭐 잘하겠죠. 애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좀 더 신경 써야지. 대화 중 갑자기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아들은 급히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밖에서 전화를 받지? 임씨는 의아해하며 식탁을 치우고 다용도실로 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업무 통화 같지는 않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한 거니? 회사요. 곧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안 자고 가? 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요. 주무세요. 아들이 나가고 임씨는 소파에서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걱정되어 아들에게 전해주려 나갔지만 이미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닌데. 회사 동료인가?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걸다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물체를 주워보니 여자용 립스틱이었습니다. 지훈이 엄마 건가? 왜 이런 걸 갖고 다니지? 그때 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범수가 다녀갔죠? 그래, 왜 그러니? 혹시 범수가 이상한 짓이라도 하나요?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래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요.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러나 보다. 내가 잘 챙겨주렴. 네. 그런데 어제는 늦잠 잤다고 하더라고요. 임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아들은 일이 많다며 돌아가지 않았는데 임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디서 잤다는 거야? 왜 집에 안 갔지? 설마?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들의 거짓말을 들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마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임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수상했고 주머니에서 나온 립스틱 그리고 밤새 어디선가 잤다는 사실.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로 보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상대로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일 때문에 왔다고 했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화 소리가 점점 커지자 임씨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한다면서 왜 그래?
목소리가 화난 것 같은데. 네, 일이 좀 꼬여서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전에처럼 내가 전화 받아줄까?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해 보였습니다. 임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지난번에 서울로 바로 간다더니 다음날 늦게 들어갔다며? 어디서 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훈이 엄마한테 전화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니니?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었으면 솔직히 그렇다고 하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은 대충 둘러대고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요. 늦으니까 주무세요. 알았다. 아들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또 옷을 놓고 갔네. 임 씨는 서둘러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본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외투를 건네주려던 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다음 순간 입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 씨의 눈에서 외투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임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에 기대앉아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애비야. 어쩌자고 이러니. 이제 임 씨는 주말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 내내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지, 며느리에게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할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외도에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확인 전화로 보아 아들은 어머니 집에 간다는 핑계로 이 일을 계속해 왔던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임 씨는 또다시 전화벨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이번에야말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떡하지?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일을 모르는 척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세요, 애미야.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기, 범수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는 게 사실이 아니죠? 임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와서 자고 갔어. 정말요? 제가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출장 같은 건 없다고 하던데요. 임 씨는 속으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을 리 없었겠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잔 건 사실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회사 일이 없었다는 건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게 어머니도 아시죠? 범수 외도하는 거.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범수가 그러고 다니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절 속이실 수 있으세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절대 너를 속이려던 게 아니야. 범수도 내가 한다는 걸 몰라.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갑자기 매주 주말마다 출장이라니. 어머니께 전화하면 집에 있다고 하시고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야, 지훈이 엄마야. 범수한테 내가 정신 차리라고 단단히 얘기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임 씨도 따라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엄마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아무 생각 말고.
전화를 끊고 임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의 마음을 짓밟아버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자신의 아들이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았죠.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니? 글쎄요. 아직 모르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곳으로 출장 안 가지 않았니? 그랬죠.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죠. 뭐. 그냥 너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하면 안 되니? 전처럼 사무실에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출장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러세요? 제가 오는 게 불편하세요? 임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자요? 그때 데리러 온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랑 입 맞추고 그러니? 날 바보로 아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몰래 보고 계셨어요? 몰래. 불 켜놓고 그러고 있으면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정신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어떻게 밖에서 그런 짓을 해? 그것도 바람난 여자랑.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뭘 모른 척해?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진짜 모르길 바랐으면 이 집에서 자는 척을 하지 말던가. 지훈이 엄마한테 또 전화 왔더라.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일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질 거니?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훈이를 생각해라. 이 못된 놈아.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이런 일까지 참견하지 마세요. 임 씨는 아들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되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안 하겠다는 말이야. 이제 여기로 안 오면 되는 거죠. 임 씨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임 씨는 아들이 씻으러 간 틈을 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임 씨는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창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누구세요? 나 범수 엄마예요. 범수 알죠? 여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범수랑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수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자의 태도로 보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라고요.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수진이라고 해요. 범수 씨와 만나고 있어요. 만나다니요. 애 딸린 유부남이랑 뭘 만나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곧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이혼이라고? 네, 범수 씨와 저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내 며느리는 하나뿐이에요. 임 씨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가씨 거죠? 이거 가져가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자 여자가 립스틱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범수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임 씨가 화를 내려는 찰나 아들이 나타나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급하게 나온 듯 머리도 안 말리고 슬리퍼 차림인 아들이 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정리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내가 대신 정리해 주는 거다. 아,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창피? 이런 게 뭐가 창피하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창피한 짓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라고 이런 결정이 쉬웠겠어요? 저라고 지훈이 생각 안 했겠어요? 뭐, 그럼 너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오늘 가서 지훈이 엄마한테 말하려고요. 이런 미친 아들아. 너 지금 내 자식 버리고
조강 지쳐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할 때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임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너 지훈이 엄마 만났을 때도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면 차라리 내 아들 지훈이를 생각해라. 애가 무슨 죄냐? 이혼해도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훈이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임 씨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범순아, 너 나랑 내 아빠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고 있잖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도 아빠를 닮았나 보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러고는 아들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임 씨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차가 떠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떠나간 아들과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임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나? 혹시 남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자신의 업보인 걸까?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임 씨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 엄마, 내일 서울로 갈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전화를 끄는 임 씨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로잡고 손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임 씨는 아들에게서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들의 실수를 다시 잡고자 노력하는 희망찬 결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그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 씨는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